동창회에 가면 참 묘한 공기가 흐릅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반갑기보다 보이지 않는 비교와 조용한 탐색이 먼저 스며듭니다. 누구는 말이 많아지고, 누구는 괜히 허리를 펴고, 누구는 달라진 얼굴 표정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확인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잘 나가는 척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웃는 사람이 더 품이 있어 보인다는 것. 사람들은 화려함보다 여유와 절제된 말에서 인생의 깊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동창회에서 단 한마디만 바꿔도 당신이 훨씬 귀티나게 보일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동창회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은 반가움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나오는 건 서로의 삶을 가늠해보려는 은근한 탐색이다. 요즘 뭐해? 애들은 잘 컸어? 아직 그 회사에 있어? 말은 질문의 형태지만 목적은 단순하지 않다. 상대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예전보다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조용한 경쟁 신호일 때가 많다. 그러나 묘하게도 이런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일수록 표정엔 긴장이 남아있고 목소리는 의외로 여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기준을 타인의 삶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남을 측정해야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 안심되는 사람들. 그래서 질문이 아니라 비교를 던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비교의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안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참된 여유는 남의 성취에 흔들리지 않는 데서 나온다.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은 남의 인생을 평가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알고 있다. 삶은 순위가 아니라 각자의 속도와 사정이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반대로 삶을 깊이 겪은 사람은 묻는 방식이 다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만나서 반갑다. 오늘 얼굴 보니 좋다. 그 말에는 비교도, 경쟁도, 의도도 없다. 그저 과거의 인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사람은 말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사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을 기억한다. 편안했는지, 불편했는지, 존중받았는지, 평가당했는지. 그래서 품 있는 말의 세련됨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동창회에서 진짜 멋지게 보이는 사람은 근황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마주 앉아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조용히 깨닫는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비로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동창회 자리에 앉으면 가장 먼저 들리는 말 중 하나는 칭찬이 아니라 근황 자랑이다. 우리 애는 한국대 들어갔어. 요즘 집 2채 샀다. 회사에서 임원 달았어. 말하는 사람은 당당해 보인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종종 조용한 결핍이 숨어 있다. 사람은 채워져 있을 때 조용하고 비어 있을 때 소리를 키우기 때문이다.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의 시선을 모아 자신을 받아 적게 하려 한다. 그래서 자랑은 때때로 나 괜찮아 보이고 싶다는 신호가 된다. 물론 잘된 일은 축하받을 만하다. 기쁜 일을 나누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기쁨을 나누는 말과 우위를 확인하려는 말은 다르다. 전자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후자는 듣는 사람의 어깨를 조용히 무겁게 만든다. 어른의 품위는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크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말할 필요 없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데서 드러난다. 자식의 학교, 직업, 재산, 명예. 그것은 삶의 일부일 뿐 나의 전부가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설명해야만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된다. 정말 멋진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미 삶이 그 사람을 대신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은 자랑 대신 이렇게 말한다. 잘 지내고 있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해. 그 말에는 과시도 없고 경쟁도 없다. 다만 자기 삶을 받아들인 사람의 온도가 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누가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누가 남들보다 먼저 성공했는지. 하지만 사람들은 오래 기억한다. 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했는지,
아니면 작아졌는지.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배운다. 자랑은 나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를 드러내는 말이라는 것을. 동창회에서 가장 흔하게 들리는 말 중 하나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 한 곳을 찌르는 종류의 말이다. 살 좀 찐 거 아니야?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예전보다 분위기가 바뀌었네. 말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심지어 친하니까 하는 말이라고 합리화한다. 하지만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웃으며 넘기기 어려운 상처의 흔적으로 남는다.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복잡하다. 누군가 살이 찐 이유 뒤에는 병원 기록이 있을 수도 있고, 상실이 있을 수도 있고, 홀로 버텨온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 누군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도 혼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지켜내야 했던 선택과 이해받지 못한 사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깊이를 보려 하지 않는다. 그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말이라는 형태로 무심하게 흘린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삶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낸 시간의 결과라는 것을. 누군가 달라졌다는 것은 그가 변한 게 아니라 그가 견뎌낸 것이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상대의 외모, 소득, 결혼, 직업을 재미삼아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을 통해 우월감을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오랜만이야. 그대로네. 참 반갑다. 그 짧은 말이 상대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를 담는다. 사람은 비난보다 존중을 기억하고 상처보다 따뜻함을 오래 품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나의 품격을 깎는 행동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말은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그래서 동창회 자리에서 가장 세련된 태도는 상대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동창회에 가보면 유난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과거 이야기, 성공담, 누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소문까지. 그들은 빈자리를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쉬지 않고 이어 말한다. 타인은 듣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말해야 할까? 조용히 생각해보면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면은 오히려 불안하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그 빈 공간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삶을 오래 겪어본 사람이라면 안다. 말을 아낀다고 해도 그 사람의 깊이는 자연스럽게 풍긴다는 것. 진짜 자신감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침묵한다고 모자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감정은 때로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깊은 이해는 설명이 아니라 묵묵함 속에서 전달된다. 어떤 이는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준다. 그들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는 따뜻하고 안전하고 잔잔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경쟁도, 계산도, 증명하려는 의도도 없기 때문이다. 품이 있는 사람은 대화를 채우려 하지 않는다. 대신 필요할 때 말하고 말할 가치가 없는 순간엔 조용히 머문다. 그 침묵은 냉담이 아니라 존중이다. 상대의 리듬을 기다려주는 마음이며 굳이 말로 판단하거나 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는 태도다. 동창회 자리에서 정말 멋진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미소 짓고 때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느낀다. 저 사람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침묵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드디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말보다 중요한 것이 남는다. 함께 있어도 지치지 않는 공기, 그리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거리. 그 침묵 속에서 품위는 자라고, 그 침묵 속에서 관계는 깊어지며, 그 침묵 속에서 진짜 어른의 여유가 완성된다.
동창회 자리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람은 유머가 많은 사람도 성공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도 아니다. 정작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이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그들은 상대의 삶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과거의 서열이나 비교를 꺼내지도 않는다. 대신 처음 만난 것처럼 지금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들의 말은 짧지만 그 짧음 속에 여유가 있다. 잘 지내고 있구나. 오늘 보니 참 반갑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래도 다시 보니 좋다. 이런 말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속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의 결이 있다. 누군가를 평가하는 대신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인정해주는 태도. 어른의 말은 길 필요가 없다. 한 문장이면 충분하고 때로는 미소 하나로도 마음이 전달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보여지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관계는 말보다 온도로 남는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그 느낌이 관계의 결론이 된다. 품이 있는 사람은 대화에서 항상 한 가지를 지킨다. 상대가 작아지는 말은 하지 않는다. 상대의 아픔을 건드리지 않고 상대의 삶을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사정이 있고 말로 드러나지 않은 싸움이 있으며 표정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인생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보다 듣는 쪽을 선택한다. 묻기보다 존중하는 방향을 택한다.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냥 그 사람의 지금을 받아들인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동창회에서 가장 귀티나는 사람은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다른 이의 삶을 더 부드럽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태도 하나만으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 아, 저 사람은 삶에서 중요한 것을 이미 배운 사람이구나.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말을 듣고 많은 말을 해왔다. 때로는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했고, 때로는 후회될 만큼 솔직했고, 때로는 입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할 말을 감정에 밀려 흘려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를 더하고 마음을 다듬고 사람이 남고 사람이 떠나는 과정을 겪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말이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의 태도가 그 사람을 보여준다는 것을. 동창회라는 자리는 결국 서로 비교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같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의 흔적을 마주하는 자리다. 그 앞에서 과장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앉아 있으면 된다. 품이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실수도 있고 지나온 흔적도 있고 지켜낸 것과 잃어버린 것이 모두 있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더 진한 깊이가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는 알고 있다. 잘난 척하지 않아도 괜찮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남의 삶을 평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남겨야 할 말은 많지 않다. 다만 이런 말이면 충분하다. 오늘 만나서 참 좋았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앞으로 더 평안하길 바란다. 그 말은 짧지만 사람의 마음을 덜어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감싸며 시간이 흘러도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된다. 귀티란 잘 보이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완성된다는 것을. 이제 남은 삶은 비교 대신 존중으로, 경쟁 대신 따뜻함으로, 불필요한 말 대신 온기를 남기는 말로 채워가면 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품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